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즈. 코로나 잡으러 왔습니다. 어흥.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학교 약학과 설대호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2호 과학 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 강양구 기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최지은 아나운서. 저는 3호 언제 해주실 거예요? 어흥. 예, 자 오늘도 코로나19 얘기하러 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저희가 하는 얘기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50번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TBS 앱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지금 신규 확진자가 735명. 이틀째 700명대입니다. 자, 설 교수님 현재 상황 진단 좀 해주세요. 예, 지금 735명이 우리가 한 일주일 전에 731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735명은 거의 지난 100일 중에서 제일 최고치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확진자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평일 대비 검사 건수는 한 6천 건 정도 적으니까 그래요? 예, 상황이 더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나쁜데요. 오로지 하나 좀 꼽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확진자는 계속 많이 나오는데 사망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치명률, 네.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는 얼마나 되나 이게 매일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은 1.55 수준이니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최고 수준으로 우리가 사망자를 덜 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이외에는 전 지표가 거의 다 지금 나쁘고 적어도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니까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망률이 낮은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백신 주사 접종 때문에 그런가요?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이 안 나오니까. 예,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우리가 우선은 의료 수준이 상당히 높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긴 기간 하면서 상당한 경험이 축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우선 상당히 접종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저질환이 있으면서도 이제 위험군인데 이분들한테 백신 접종이 되었으니까 상당히 요즘에 언론 보시면 아시잖아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뭐 터졌다, 환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예.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치명률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백신 수급 가지고 말들이 참 많습니다. 보도만 보면 일단 큰일 났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방역 당국이 애초에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장 좋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영국처럼 9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면은 설사 확진 환자 숫자가 몇백 명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감염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백신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그리고 대량으로 접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에는 뭐 고무적인 것도 있고 약간 좀 걱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고무적인 것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어쨌든 현재까지는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 고무적입니다. 예.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건 접종 속도가 너무 느려요. 더 빨리, 그러니까 더 빨리 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백신 물량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확보한 다음에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순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찔끔찔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계속 접종을 하다가 일본처럼 백신 중단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정부에서 세웠던 계획은 4월 중순 이후 그리고 5월 달 정도가 되면 여러 가지 백신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백신과 관련된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아져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속도감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달이 하나 생겼어요. 원래 모더나에서 만든 메신저 RNA 백신의 상당 부분의 물량이 2분기에 그러니까 5월 달 정도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에서 상반기에 미국의 전체 인구에게 백신 접종을 대량으로 하겠다라고 바이든 행정부가 밝히면서
그 애초에 외국으로 반출하려고 했던 모더나 물량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더나 대표가 예.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그 접종 계획이 한 분기씩 다 밀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의 2분기에 들어올 모더나 물량도 지금 3분기로 밀렸고요. 또 하나는 2분기에 들어올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얀센 백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소개해드렸듯이 얀센 백신이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혈전과 관련된 부작용 때문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얀센 백신 수급도 약간 늦춰지면서 지금 2분기에 이렇게 애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많이 들어와서 많이 푸는 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부스터샷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물량이 이제 못 들어온다는데 우리나라만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한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른 나라에도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일본인데 일본은 화이자 백신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못 받고. 네, 먼저 예. 계약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못해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이 백신 접종률만 놓고 보면은 꼴등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부스터샷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게 이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상반기에 이 2번씩 미국 전 성인들에게 접종하겠다라는 것만으로도 백신 물량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예. 공급이 거기에다가 또 한 번 더 맞춰야 한 번 된다. 더 맞히겠다.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3번씩 접종을 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예. 다른 나라로 지금 백신이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도 있단 말이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마다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지금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하는 지역은 변이 바이러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데는 우선 변이 바이러스 통제를 위해서도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스터샷은 변이 바이러스를 목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먼저 접종이 된 분들이 시간을 끌게 되면은 이제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맞아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스터 백신이 3차 샷인 경우에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이런 국가들, 뭐 인도도 포함해서 예. 이런 데는 부스터 샷이 거의 필요할 것으로 확실히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국가들,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네. 통제가 잘 되는 예. 뉴질랜드라든지 호주 이런 국가들은 부스터 샷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매년 맞아야 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슈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3차인 부스터샷이 문제가 되지만 그러면 또 내년도 맞고 내후년도 맞고 매년 맞으면은 이것도 그 물량을 엄청난 일이 어떻게 할 벌어지는 것인가.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 내후년 매년 맞아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면역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될지 정말 4차, 5차, 6차 이런 것도 필요할지 이것은 좀 더 학문적으로 검증이 돼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부 국가들 창궐이 아주 심했던 국가들은 예. 거의 3차 백신, 부스터 백신은 확실히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 현황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시간 되면 꼭 두 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백신은 어떤 물질로 만드는 거예요? 기술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제 하나는 mRNA라고 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바이러스 표면에 스파이크라 그래서 뭐 꼬무니처럼 되어 있는 거 많이 네, 보셨을 우리가 이미지로 겁니다. 보는 그거. 이미지로. 돌기로 이렇게 돋아나는 돌기. 거. 예. 그 돌기를 만드는 정보 그거를 이제 mRNA라고 하는데 mRNA를 많이 들어보셨죠? 여성 화장품에서 리포좀이라고 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포 재생에 효과가 있는. 그렇습니다. 그 리포좀 안에다가 싸서 리포좀 형태로 싸서 이제 근육에 주사를 하면은 들어가서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돌기 단백질을 만들어 줘서 우리 몸이 돌기 단백질을 인지하면서 마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처럼 인지를 하게 돼 가지고 면역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그 있고요. 액체로 돼 있어요, 그게? 액체로 되어 있는 이유가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 액체로 안 되어 있고요. 액체에 둥둥 떠 있는 이 알갱이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핏 눈으로 보기에는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또 스푸트니크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를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만든 거예요. 정보를 줘가지고. 그래서 위험하지는 않은 바이러스인데 우리 몸이 인식하기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인식하게 해서 우리 몸이 면역을 획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크게 그런 두 가지 기술 정도다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mRNA. 사탕을 아데노바이러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주신 분들이 계세요. 9135번님도 그렇고 7180번님도 그렇고. 근데 왜 우리나라 박사들은 백신을 못 만드는 걸까요? 답답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건데요. 예. 백신을 또는 백신 후보 물질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일주일이면 만들 수 있어요. 또는 한 달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7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자금만 적어도 1조 이상 투입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백신을 개발할 때 미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화이자, 모더나, 얀센 이런 곳에 미 정부가 각각의 기업에 준 돈이 거의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거의 1조 이상의 돈이 들고요. 중앙정부 예산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렇죠. 미국에. 보조금이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미국 제약사들이 백악관에서 통제가 한마디 되는 하면 거죠. 말을 잘 듣고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이제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임상 시험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염이 되나 안 되나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적어도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이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그 국가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임상 시험이 어려워서 그러는 거지 기술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기술은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소 생소한 기술이기는 하고 상당히 기술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백신을 만드는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이걸로도 왜 백신이 안 되느냐 하면 방금 그런 자금의 문제, 예. 그다음에 임상시험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기술이 없어서 안 된다. 이것은 전혀 틀립니다. 기술은 있지만 임상시험 할 여건이 쉽지 않다. 여건을 그렇습니다. 만드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산 백신을 검토 한번 해보겠다. 스푸트니크 백신. 이거는 어떤 백신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근데 이제 스푸트니크 백신이 사실은 얀센 백신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얀센 백신은 한 번 접종하잖아요. 스푸트니크 백신은 얀센 백신처럼 한 번 접종한 다음에 약간 변형을 해서 두 번째 접종을 한 것이 스푸트니크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얀센 백신, 스푸트니크 백신은 똑같은 형태의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장점과 단점의 문제가 생기는데 장점은 스푸트니크 백신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량 생산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가격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 콜드체인도 콜드체인도 예. 2도에서 8도 정도의 기존의 계절 독감 백신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단점도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에 대해서 수용성이 좀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드문 혈전 부작용 사례가 대량 접종을 해보니까 나타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스푸트니크 백신도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야 정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저기서 지금 찔러놓고는 있는데 그런 부작용 사례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온 거죠.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논문도 딱 한 편 나왔어요. 그리고 렌시데실린. 네, 데이터 예. 숫자도 아주 적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1상시험, 2상시험, 3상시험까지 데이터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실제 접종을 하면서 그 접종된 데이터들의 부작용 사례로 쌓였다 보니까 이 백신은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드러나서 잠시 접종이 중단되기도 하고 뭐 새로운 부작용 사례가 첨부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마음이 좀 급하니까 스푸트니크 백신도 좀 좋은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갖다 써볼까? 이건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오히려 시민들을 모르모트로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강 기자는 약간 비판적인 접근을 했는데 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 19의 뭐 고려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그래요?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좋은 거는 뭐 과장될 정도로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숨기거나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우리가 도입을 했을 때 우리 국민에게 접종을 하면서 비로소 우리 스스로가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 국민이 실험 동물 내지 모르모토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은 것을 굳이 우리가 왜 도입하느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안동 공장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좀 더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 러시아산 네, 백신보다는. 그리고 하반기에는 노바백스 백신이라고 하는 옵션이 또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왜 이런 식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백신이 없으니까. 국민의힘이나 혹은 보수 예. 언론에서 계속 화이자나 모더나 왜 빨리 확보 못하냐. 백신 손에 쥔 걸 대놓아라라고 자꾸 압박을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노바백스 백신 또 얀센 백신 같은 옵션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뭔가 다른 걸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검토를 이 스푸트니크 해보겠다. 백신 예. 검토를 해달라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스푸트니크도 한번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허점들 때문에 네. 이제 유보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스푸트니크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여행의 동반자라고 그러는데 우리하고 같이 여행할 수는 없는 그런 백신이다. 네, 현재로서는요. 네. 4130님이 저는 개인 택시 기사인데요. 혹시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항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백신도 안 맞은 상태에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오로지 면역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야 되거든요. 걸리거나 또는 백신을 접종하거나 백신을 이 두 맞거나. 가지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낫게 됨으로써 면역을 획득하는 것과 백신을 맞았을 때 맞고 나서 면역을 획득하는 것은 또 좀 다릅니다. 강도, 크기가 다르고요. 네. 지속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고 면역을 획득하는 것이 훨씬 그렇군요. 크기도 크고 지속 기간도 오래 갑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기보다는 백신을 먼저 맞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 주셨어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코로나 힐링 콘서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네. 청취자 여러분, 허리케인 라디오의 반고정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용진 씨와 월간 김용진으로 함께합니다. 예.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처음 보는 악기인데요. 오보의 연주자 이현옥 씨와 함께 나올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시각 3시 26분입니다.